여러분 안녕하세요. 슝슝입니다. 오늘은 달러 환율이 왜 급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부제는 8월 무역수지 적자 발표입니다. 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8월 무역수지의 적자 발표가 한몫했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무역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인 8월의 무역수지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무려 94억 7천만 달러의 무역 적자가 난 것으로 기사가 발표됐습니다. 역대 최고의 적자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율과 무역 수지에 대해서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이유로 환율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94억 7천만 달러면 원화로는 얼마일까요? 네, 현재 달러 환율 기준으로 1375원이며 그 기준으로는 13조 25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적자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금액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5개월간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한국은행에서는 발표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번 8월 경상수지는 7월보다 높은 5.61 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무역수지는 적자가 발생했는데 경상수지는 흑자라니 이게 무슨 말이지? 경상수지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외국에 수출하여 마진이 남는 금액을 이야기하는데 간단한 예시로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뒤 다시 수출을 통해 마진을 남겼으면 일반적으로 흑자가 발생한다고 보고, 수입해온 원자재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었거나 판매되지 못한 경우 이를 적자라고 보게 되는 경우인데, 현재의 경우에는 이 경상수지에 대해선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왜 무역수지에서는 적자가 발생한 것일까요? 한국은행에서는 최근 무역 적자의 발생 원인은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고, 원자재가 생산되지 않는 이런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는 경우 차차 무역 수지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큰 원자재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유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평균 10달러 이상 하락하는 경우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90억 달러 정도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가격인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현재 WTI 국제 유가 기준으로는 87불 정도로 보여집니다. 120불에서 아주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더 10불 정도가 내려와야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적어도 70불대로는 떨어져 줘야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유가를 잡아야 모든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올리는 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에 가장 연관이 있는 것 또한 유가입니다. 유가가 안정세가 되어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꺾이게 되면서 금리 인상을 조금 더 완화적인 추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유가가 꺾이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개선됨과 동시에 미국의 금리 인상도 완화되면서 이 원달러 환율도 충분히 정상적인 자리를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내용을 보면 1월에서 8월까지의 무역 수지는 2021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450억 달러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유가인데요. 에너지 및 석유 제품이 약 이 중에 78%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무역 적자를 기록한 데에 일조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가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요. 조금 공부를 해보니 유가는 정말 여러 군데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유가 추세가 확실히 잡히고 있는 추세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유가보다 미국 달러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 잡히긴 잡히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행되기보다 그 전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이 시그널만으로도 유가가 빠르게 안정세를 찾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유가의 추세를 봐야 하는데요. 지금의 시기에는 유가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시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미국 주식, 국내 주식,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전세, 월세를 사시는 분들도 영향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비하는 물품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금리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유가이기 때문입니다. 유가 추이를 보고 인플레이션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에 따라서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에서는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가 당분간인 3, 4개월 동안 적자의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부터 3, 4개월 후라면 짧으면 이번 연도 말, 길게는 이번 연도 초까지 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유가가 어떻게 잡히는지, 무역수지가 개선이 되는지, 이러한 변화에 따라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번 기회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조금씩 공부하시면서 앞으로 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 환율에 관심이 있거나 부동산,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더 좋은 방향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